네, 안녕하십니까. 대기 행렬 이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행렬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확률 분포가 어떤 확률 분포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더 스태티스틱스라는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스태티스틱스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분포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익스포넨셜 분포라든지 이제 얼랑 분포, 감마 분포 이러한 분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수학적으로 디스커션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대기 행렬 이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와 그다음에 포화성 프로세스 이 두 가지 분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더 스태티스틱스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스태티스틱스에서 먼저 이제 샘플 밸류로 6938이라는 샘플 밸류가 있다고 합시다. 6938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이죠? 네, 3이 가장 낮은 작은 숫자고요. 첫 번째로 이 3이 가장 작은 숫자죠. 이 작은 숫자를 우리는 첫 번째로 작은 숫자다. 그래서 서브스크립트로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즉 x라는 이제 그 밸류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6 또는 9 또는 3, 8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될 거고요. 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제 대문자 캐피탈 X를 사용을 하겠고요. 이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 6 또는 9 또는 3 또는 8이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3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숫자는 무엇이죠? 네, 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숫자는 6이 되겠고요. 서브스크립트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2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숫자는 8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작은 숫자는 9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미인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인값. 그리고 그 4개의 샘플 밸류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가장 작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맥스를 의미합니다. 맥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숫자 그리고 가장 큰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가장 작은 숫자, 즉 민값을 우리는 first order라고 합니다. first order statistics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에서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숫자다.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들의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개의 이제 밸류가 있기 때문에 n번째로 작은 값이다. n번째로 작은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맥스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번째로 작다고 하는 것은 nth order statistics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스 값이다. 프라이버티 이 맥스 값이 맥스 x1, x2, xn 맥스 값이 어떤 밸류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되죠? x1이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라지 xn이 모두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x1과 x2 이런 랜덤 베리어블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면 서로 곱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CDF들의 곱셈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민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값들이 스몰 x보다 크다.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 x 서브 1이 스몰 x보다 크다.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 x2가 스몰 x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서로 뮤추얼리 인디펜던트한 라지 x, i의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기 때문에 테일 펑션인 g1 그리고 g2, g3 gn까지의 서로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gi는 테일 펑션을 의미를 합니다. 1-cdf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살펴볼까요? 오더 스태틱스의 그 하나의 일례로 이와 같은 통신 시스템에서 어떻게 오더 스태티스틱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요.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 단말을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말들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말들이 여러 개가 있죠. 단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기기기 어떤 단말을 먼저 서비스할 것이냐. 매 프레임마다 시간축이 되겠고요. 매 시간 t, 그다음에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라는 시간에 단말 A를 서비스할 것인지, 단말 B를 서비스할 것인지, 단말 C를 서비스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가장 쉬운 그리고 시스템 스루풋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지국은 채널 환경에 가장 좋은 단말을 매 프레임에 서비스를 한다면 전체 시스템 스루풋은 증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케줄링 방식을 Maximum Sum Rate라고 부릅니다. Maximum Sum Rate라고 부르게 되죠. 또는 MR, Maximum Rate다, MR 스케줄링 또는 Maximum Sum Rate 스케줄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같은 매 T라는 슬롯에서 가장 좋은 채널 환경을 가진 단말이 A라면 A를 서비스하고 T 플러스 1번째 슬롯에서 가장 채널 환경이 좋은 단말이 B라면 B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번째에서 가장 좋은 채널 환경을 가진 단말이 A라면 A를 이렇게 서비스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지국은 매 슬롯마다 어떠한 단말이 채널 환경이 좋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단말들이 다운링크의 채널 환경을 피드백 해줘야 되겠죠. 즉 이와 같은 것을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피드백한다.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리포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매 슬롯마다 단말들이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피드백하고 그와 같은 채널 정보를 바탕으로 기지국이 서비스를 했을 때 전체 스루풋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에버리지 썸 레이트를 계산을 하여라. 또 하나의 방식은 만약 매 슬롯마다 모든 단말들이 피드백한다면 피드백하는데 자원 낭비가 많이 심하겠죠. 그래서 단말들이 매 슬롯마다 모든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모두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단말에 대해서만 피드백합니다. 몇몇의 단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채널 상태가 감마 TH보다 클 경우에만 피드백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채널 상태가 안 좋은 C 같은 경우, 즉 감마 TH가 트레스홀드보다 작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맥시멈 썸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에서는 모든 단말들이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앞서서 캐패시티, 시스템 캐패시티, 데이터 통신에서 캐패시티는 샤논 공식에 따라서 인테그럴 로그 2의 1 플러스 감마 가로 닫고 그 다음에 PDF 펑션으로 정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샤논 캐패시티 티어럼에 따르면 데이터 알로에이트라고 하는 것은 2 베이스 1 플러스 SNR 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밴드위스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가 B가 붙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밴드위스는 1Hz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밴드위스에서의 캐패시티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B가 있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1 플러스 SNR이 되겠죠. 이때 이 SNR을 이제 감마라고 표시를 한다면 선택된 사용자의 SNR을 감마 스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평균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감마 스타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PDF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선택된 단말의 SNR의 PDF 펑션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단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택된 단말은 바로 가장 큰 SNR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단말의 PDF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단말이 하나 있고 그 선택된 단말의 SNR이 감마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용자 K-1명 전체 사용자가 K명이기 때문에 선택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K-1명의 SNR이 감마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선택된 사용자, 여기서 L이 되겠죠. 선택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의 SNR이 감마보다 작아야 된다. 그것은 이와 같이 어떻게 됐죠? 앞에서 배웠듯이 곱셈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겪는 SNR은 서로 상호간에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곱셈으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가 all 유저가 자신의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피드백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가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들의 SNR이 감마 TH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리포트하는 경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마가 감마 TH보다 큰 경우 선택된 사용자가 있는데 그때 감마가 감마 TH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F 펑션을 보겠습니다. CDF 펑션은 감마가 감마 TH보다 큰 애가 K명이 존재를 한다고 합시다. K명이 존재를 하고 K명이 존재하는 걸 이와 같이 바이너리 분포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분포로 표시할 수 있겠고 K-1명이 라지 K-K명이 감마 TH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명이 감마 TH보다 클 확률인 거고 그다음에 K-K명 라지 K-K명이 감마 TH보다 작거나 되는 것이죠. 이제 PDF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CDF 펑션의 미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에는 CDF 펑션을 미분하면 우리는 PDF 펑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마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감마 TH는 상수값이니까 감마가 있는 이 CDF를 미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체 가로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 미분하면 K가 나오겠죠. 이 K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하게 되면 F of 감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쟤는 K-1이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는 PDF 펑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PDF 펑션을 얻으면 원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는 에버러지 캐피시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건이 이제 K가 감마가 선택된 사용자의 감마가 감마 TH보다 크다는 조건이고요. 감마가 감마 TH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모든 사용자가 감마 TH보다 작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PDF는 감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나머지 K-1명의 사용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두 감마 TH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order statistics라는 그 분포를 사용을 함으로써 통신 시스템의 average sum rate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기 행렬 이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P다. 그다음에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은 1-P다. 라는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할 수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은 BER에 가로 열고 P 그리고 가로 닫고 이와 같이 심플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P가 되겠고요. 베리언스는 계산을 해보시면 P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예를 들어서 동전이 있는데 동전을 K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동전을 N번 시행을 했는데 K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N번 던졌는데 K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와 같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번 던졌는데 K번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한다면 P의 K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1-P의 나머지 N-K 승이 되겠죠. 이때 평균은 NP가 되겠고요. 베리언스는 NPQ가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디스트리뷰션은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진다.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진다. 근데 그게 시행 횟수가 K번이 된다. 그러면 앞에 K-1번 동안은 뒷면이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한 번 앞면이 나와야 되겠죠. 이와 같은 분포를 계야 분포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포화성 분포는 이제 조금 보다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그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A에서 A와 B 사이에 균등한 확률을 가진 확률에서 PDF 펑션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 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은 PDF 펑션이 f of x가 람다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x로 정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지수 분포는 아주 많이 대기 행렬 이론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될 디스트리뷰션 분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락 분포는 이런 지수 분포들의 이제 합인 것을 얼락 분포로 정의하는데요. 조금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수 분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수 분포의 PDF 펑션에 대한 정의를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x로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PDF 펑션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이것이 이제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x 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CDF 펑션과 PDF 펑션은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수 분포에서 평균은 1 오버 람다가 되고요. 이 1 오버 람다까지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지수 분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일례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 x는 전구의 사용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광등 이러한 전구를 켰을 때 이 전구의 사용 시간이 있겠죠. 우리는 전구를 사서 새로운 전구를 사서 에서 한 10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10시간을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구의 사용 시간이 20시간 이상일 확률. 예를 들어서 전구를 있는데 이 전구를 10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t가 10시간이고요. t가 10시간이고 그다음에 스몰 x가 10시간이라고 합시다. 전구가 10시간 동안 사용을 해서 충분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구를 다시 20시간 이상 사용할 확률을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전구의 사용 시간 x가 스몰 t보다 클 때 전구의 사용 시간 x가 t 플러스 x보다 클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 포뮬러를 이제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x가 이게 분모로 가서 x가 스몰 t보다 크다 확률 분의 라지 x가 t 플러스 x보다 크고 라지 x가 t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t 플러스 x가 여기 t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분자는 이벤트 랜덤 베리어블 x가 t 플러스 x보다 클 확률로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수 분포의 PDF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 같은 것을 나타내면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다시 정리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승으로 표현됩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승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프로버티 x가 스몰 x보다 클 확률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PDF 펑션.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몰 t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스몰 t라는 조건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t라는 변수가 여기서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전구의 사용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면 내가 이 전구를 10시간 사용했든지 또는 100시간 사용했든지 또는 1000시간 사용했든지 그게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구의 앞으로의 사용 시간은 내가 이 전구를 얼만큼 사용했는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구의 사용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얼만큼 사용했는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가 필요 없다.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다. 그래서 지수 분포는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수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전구를 얼만큼 사용했는지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 분포는 이런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 때문에 매우 쉬운 대기 행렬 이론에서 매우 쉬운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기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분포 살펴보기 전에 이 지수 분포의 이제 엔딩 프로퍼티. 실제 우리가 이 전구를 사용을 하는데 전구를 10시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구를 10시간 사용을 했는데 이 전구가 100시간 이내에 종료가 될 확률. 지금 t가 10시간이고 다시 이제 100시간 후에 전구가 종료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 때문에 이 t라는 조건이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p 가로 열고 x가 h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지수 분포의 CDF 펑션을 사용을 해서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h승으로 표시할 수 있겠고요. 파워 시리즈를 사용을 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와 같이 1 마이너스 람다 h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부터는 이제 만약에 h가 작다면 이걸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 h 그리고 오더 펑션으로 표시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h가 작다면 우리는 단위 시간당 얼마큼 될 수 있냐면 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봤을 때 엔딩 프로퍼티 즉 어떤 P가 종료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람다다, 컨스턴트 밸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하 분포의 디스크리트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가 디스크리트 밸류인데 디스크리트 밸류에서 기하 분포,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q의 k-1승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가 j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랜덤 베리어블 x가 j 플러스 k일 확률은 이와 같이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기하 분포의 그 PDF 매스 펑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밑에 수식과 도출되고 결론적으로 보면 j라는 변수에 전혀 관계없이 p 프로덕트 랜덤 베리어블 x가 k일 확률과 동일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얼랑분포라고 하는 것은 지수 분포의 랜덤 베리어블 x는 지수 분포들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수 분포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을 얼랑분포라고 표현합니다. 즉 랜덤 베리어블 xi, 랜덤 베리어블 x2, 랜덤 베리어블 x of n이 각각 독립적인 지수 분포를 따르고 이것들의 합을 얼랑분포로 표현이 되고 얼랑분포는 PDF 펑션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하나의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이 있는데 고객들이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익스포넨셜로 들어온다는 것은 고객이 한 명 들어오고 그 다음 고객이 들어올 때 그 사이에 인터 얼라이벌 타임이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평균 시간이 1/람다의 평균 시간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의 서버가 있어서 이 고객들은 이렇게 나뉘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한 명 들어와서 첫 번째 고객은 첫 번째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두 번째 있는 고객은 두 번째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객은 다시 첫 번째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랬을 때 이 서버 관점에서 보는 고객들의 인터 얼라이벌 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이 고객들이 람다분의 2 인터 얼라이벌 타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인터 얼라이벌 타임이 1초가 걸렸다면 첫 번째 고객은 이제 고객들이 절반씩 나누어서 서버에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서버가 보는 평균 시간, 고객들이 들어오는 평균 인터 얼라이벌 타임은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평균 시간은 람다분의 2, 2배가 늘어나는 거고, 결국 2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2배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때의 분포, 고객이 서버가 봤을 때 고객들이 들어오는 분포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얼랑분포를 따른다. 얼랑분포. 두 개의 익스포넨셜 2, 그 다음에 각각의 익스포넨셜의 평균, 을 나타내는 레이트가 람다이다. 이렇게 얼랑분포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얼랑 디스트리뷰션에서 분모를 나타내는 n-1 팩토리얼이 감마라고 하는 임의의 함수인 경우 이것을 우리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이 감마 p에 대한 함수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 행렬 이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함수인 포화선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선 프로세스를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선 프로세스는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데피니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포화선 프로세스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어떤 싱글 임펜트, 즉 델타 t라는 매우 작은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벤트 하나가 일어날 확률이 람다 델타 t 플러스 오더 오브 델타 t로 정의가 되고 두 번째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두 개 이상의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오더 오브 델타 t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오버래핑하지 않는 시간 구간 동안에서 델타 1t 또는 델타 2t라는 서로 오버래핑하지 않는 두 개의 시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벤트들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이랬을 때 1, 2, 3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때 우리는 포화선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포화선 프로세스. 만약 델타 t가 매우 작다면 델타 t 동안에 이러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델타 t라고 어플락시메이션 할 수가 있죠. 이때 오더 오브 델타 t다 하는 말은 이 오더 오브 델타 t라는 것의 정의는
어떤 펑션 f 오브 델타 t가 있는데 f 오브 델타 t가 델타 t를 0으로 보낸 경우에 펑션 f 오브 델타 t 오버 델타 t가 0이 된다는 것이죠. 즉 매우 작은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더 오브 델타 t에서 이 아규먼트가 매우 작은 경우에 이 오더 함수는 0이 되는 것을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람다 델타 t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포화선 프로세스를 또한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한다면 t라는 시간 동안에 k번의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즉 t라는 시간 동안에 k번의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이와 같이 분포로 정의되는 경우 k 팩토리얼 분의 람다 t의 k승 익스포넨셜 람다 t로 정의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포화선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화선 프로세스의 디스트리뷰션은 반드시 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일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 있고요.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은행에 들어오는 이 시간을 델타 t라고 했을 때 델타 t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는 한 가지 이벤트만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 이벤트가 람다 델타 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객들이 t라는 시간 동안 은행에 들어가는 고객들을 카운팅이 하였을 때 그때의 분포가 이와 같은 분포를 따르는 경우 포화선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포화선 프로세스의 평균은 t라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람 수에 대한 평균을 람다 t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람다 t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포화선 프로세스는 이제 카운팅 프로세스하고도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정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0하고 t라는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벤트의 수, 즉 은행으로 본다면 은행에 t라는 시간 동안 내가 모니터링 하였을 때 t 동안의 시간 동안에 은행에 들어가는 고객의 수, 그것을 large N of t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arge N of t는 일종의 고객들을 카운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카운팅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에서부터 t라는 시간 동안의 고객 수는 large N of t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t1부터 t2라는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고객의 수를 large N 가로 열고 t1과 t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포화선 프로세스와 지수 분포, 익스포넨셜 분포 사이에는 관계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타우를 고객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즉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사이에 인터얼라이벌 타임을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일랩스드, 경과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경과 시간,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를 나타내는 이 경과 시간 타우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떤 것을 따르냐면 바로 지수 분포의 CDF 펑션을 따릅니다. 즉 포화선 프로세스, 이 카운팅 프로세스, 고객들이 몇 명 도착하느냐 하는 이 카운팅 프로세스가 포화선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고객들 사이의 인터얼라이벌 타임의 분포가 지수 분포로 따른다.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얼라이벌 타임이 이 타우가 스몰 x보다 크다. 결국 이 말은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에는 결국 한 명의 이벤트로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포화선 프로세스에서 K가 어떤 X라는 시간 동안에 K명이 발생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K 팩토리얼 분의 람다 X의 K승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X라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벤트가 어떻게 되죠? 이벤트가 한 명도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즉 K가 0이라는 것입니다. 즉 K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K가 0이면 0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K승이 되는데 K가 0이기 때문에 다시 1이 되겠고요. 결국 1분의 1이 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X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람다 X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타우가 X보다 큰 확률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이기 때문에, 람다 X승이기 때문에 결국 타우가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에서부터 빼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이 되고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람다 x승이네요. 마이너스 람다 x승은 결국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수 분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고 개념적으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화선 프로세스의 이벤트들의 사이에 인터 얼라이벌 타임의 분포는 익스포넨셜 분포를 따른다. 이제 몇 가지 포화선 프로세스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1을 나타내는 포화선 프로세스. 포화선 프로세스는 이제 실질적으로 편의상 PP 가로 열고 람다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들이 포화선 프로세스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할 때 틸드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 첫 번째 이벤트들은 포화선 프로세스 람다1을 따르고 두 번째 프로세스는 포화선 프로세스 람다2를 따를 때 람다1과 람다2를 토한 이 세 번째 있는 이벤트들은 포화선 프로세스 람다1 플러스 람다2를 따른다는 것이죠. 즉 람다1과 람다2 결합시킨 것은 새로운 포화선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포화선 프로세스와 포화선 프로세스를 더하면 포화선 프로세스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포화선 프로세스의 성질을 보고했는데요. 포화선 프로세스가 있는데 포화선 프로세스가 인위적으로 P라는 확률로 마킹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를 해서 특정 이벤트들 각각의 이벤트들을 P라는 확률로 마킹을 했을 때 나타내는 P 람다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들은 또한 포화선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스플리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운데에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들의 첫 번째 각각의 이벤트의 P1이라는 확률로 또라는 이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P2라는 확률로 이벤트들로 스플리팅 한다고 했을 때 P1 또는 P2라고 스플리팅을 했을 때 각각들은 다시 포화선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오는 남성 고객과 여성 고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백화점에 들어가는 고객들은 이제 사람이 되겠죠.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분포가 인터 얼라이벌들이 지수 분포를 따르고 즉 사람들의 카운팅 프로세스가 포화선 프로세스를 따르는 경우에 이 사람들을 다시 남자와 여자로 나눴을 때 이 남자와 여자의 분포 또한 포화선 프로세스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에 고객들이 들어가는데 이 고객들이 포화선 프로세스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포화선 프로세스가 들어갔을 때 이 고객들은 이제 이 시스템에 평균적으로 이 시스템에 몇 명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은행에 방문을 합니다. 고객들이 은행에 방문을 하는데 은행 안에 사람들이 있겠죠. 은행 안에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고요. 서비스 창구가 이제 3개가 있으면 서비스 창구로부터 서비스 받고 있는 고객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서비스 받고 있는 고객 또는 대기 고객들 이 평균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J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시스템에 평균적으로 J명의 고객이 있을 확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J명이 있을 고객을 우리는 파이 J라고 보겠습니다. 파이 J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에 이 J라는 이벤트에 있을 확률. 이미 시점에, 즉 외부인이 이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 이 시스템에 평균적으로 J명이 있을 확률. 그것은 결국 시스템에 라지 T라는 시간 동안 봐왔을 때 라지 T라는 시간 동안 이 J라는 스테이트에 머물 확률. 즉 고객들이 J명 있을 확률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을 차지하느냐 나의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 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임 에버리지라고 이야기하죠. 즉 시스템이 J명이 이 J라는 스테이트에 평균적으로 있을 시간이 얼마큼 되느냐 이것을 이제 타임 에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파이 J를 타임 에버리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평균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는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이 은행을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은행 안에 고객이 몇 명이 있겠느냐. 즉 고객이 얼라이벌 하는 고객이 바라보는 은행의 평균 고객 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고객이 얼라이벌 했을 때 이 시점에서
은행을 바라봤을 때 평균 고객수, 이것을 EJ를 바라볼 확률,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이것은 얼라이벌 고객이 바라보는 확률이라고 표현을 해서 파이J하고 스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만약 고객들이 포화성 분포로 얼라이벌 하게 된다면 고객이 바라보는 확률과 시간 평균이 서로 같다. 이것이 바로 포화순 얼라이벌은 타임 에버리지를 바라본다 해서 파스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스타는 매우 중요한 또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포화순으로 얼라이벌 하는 고객은 타임 에버리지를 본다. 매우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화선 프로세스의 몇 가지 그 성질 중에 아주 특이한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치하이킹의 일례를 보겠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서 있고요. 고객이 이렇게 서 있어서 이제 지나가는 자동차를 히치하이킹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자동차들의 인터 얼라이벌 분포가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즉, 다시 말해서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들의 개수는 바로 포화선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것이죠. 즉, 자동차들의 발생 이벤트는 포화선 프로세스를 따른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인터 얼라이벌 타임의 평균 시간은 10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고객이 이 인도에 나갔어요. 고객이 이 인도에 나가서 자동차를 이제 히치하이킹, 즉 잡는다라고 합시다. 그럼 평균적으로 그 자동차를 기다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평균 시간이 10분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평균적으로 그러면 5분이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사실이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그 인터 얼라이벌 타임의 지수 분포를 딴다고 했습니다. 지수 분포는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가 언제 나가느냐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인터 얼라이벌 타임이 10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결국 10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분포는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 때문에 내가 언제 나갔느냐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찍 나가나 늦게 나가나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다리는 시간, 자동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자동차가 떠나기 바로 직후에 내가 그 다음 자동차를 기다리나 조금 후에 기다리나 동일하기 때문에 인터 얼라이벌 타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번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더 스태티스틱스 그리고 N번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일 때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을 취할 때 이것을 이제 오더 스태티스틱스 이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스트리뷰션들 예를 들면 지수 분포라든지 얼랑 분포 또는 기하 분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기 행렬 이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화선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 포화선 프로세스와 익스포넨셜 분포 사이의 관계식을 배웠습니다. 또한 파스타라고 해서 포화선으로 얼라이벌 하는 고객은 타임 에버리지를 본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